우리의 신앙과 자녀 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 안녕하세요.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 김진년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 고국에 나와서 하브루타에 관련된 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브루타 교육협회 이사장이신 이일우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천대학의 교수님이시고 한국 교육과 한국 사회의 하브루타 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이신데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석사에서는 교육학 전공을 했고 박사에서는 심리치료 쪽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교육학을 연구하고 저는 전성수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전성수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하브루타를 처음 소개하신 분이고 우리 교육에 항상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걱정들 하시는데 이제 우리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이고 최고의 방법이 하브루타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전국 학교 또 교회, 사회교육기관, 요즘은 대학까지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여러 곳에 강의를 다니시느라고 지금 목이 다 쉬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방금 들은 말씀 중에 참 인상적인 것은 어쩌면 이게 마지막 대안일지 모르겠다. 우리 한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이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어떤 것도 성공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브루타는 어떤 사람 생각하기에 그럼 지금까지 시도했던 방법이나 하브루타나 그게 그거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유대인들이 노벨상도 많이 탔고 정계, 언론계, 학계 많은 걸출한 그런 인물들을 배출한 것이 사실은 이제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 그 뿌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증이 된 방법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지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면 사실 다른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브루타는 사실 어쩌면은 우리 한국 교육의 마지막 방법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요. 지금 이 하브루타가 공교육 현장에 어떻게 지금 확산되어 들어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교육에서도 일반 2시간짜리, 4시간짜리 특강을 받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하브루타 교육사 과정을 해요. 그 교육사 과정에서 교사 과정이 별도로 있었고 또 일반 과정에 참석하셨던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고 또 그중에는 수석 교사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자기들 과목 특성에 맞게 확산되고 전파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급 단계인지 예를 들어서 뭐 수석 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배우는 그런 단계인지 아니면 실제로 현장 수업에서 이것이 잘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 일부 석사학위 논문들도 나오는데 완벽한 실험 연구라고는 아직 보기는 힘들고 시기적으로 봐서 나름대로 결과들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특히나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민족의 교육 방법이 우리한테 접목돼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칫하면 교사가 또 가르치는 교수자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있어요. 하브루타 흔히 얘기하기를 둘이서 짝을 이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그건 성서에 근거한 정의예요. 그런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은 둘이서 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하브루타에 뿌리는 두 사람이 1대1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학교 교육 하브루타로 안 해요. 탈무드 학교, 종교 학교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1대1 토론이라는 짝 토론이라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지향을 해야 우리한테 효과가 받는 것이지 그 본질을 잘 모르고 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하브루타 교육협회에서 하는 1대1로 하는 이런 방법을 내가 좀 이스라엘 가서 더 연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거기 이스라엘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거긴 하브루타 교육을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브루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찾아가려면 종교학교, 예.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치는 그 성경학교에 가야 예. 예, 이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뿌리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공교육도 역시 지금 우리 지금 세속적인 학문, 무신론적인 학문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학습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이 하브루타의 뿌리는 유대인들의 종교교육, 거기를 찾아가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하브루타의 목적이 뭔지, 하브루타의 뿌리가 뭔지가 벌써 드러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신앙교육이었다는 거죠. 토라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이제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고 후세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하브루타 교육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학습 효과가 아주 뛰어났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제 학습 방법이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교육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나 뭐 전 세계 교육도 비슷하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육은 입시에 지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결국 벽에 부딪히니까 이제 하브루타라는 방법으로 교육을 새롭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 하브루타가 열심히 지금 공교육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은 뿌리를 종교에 두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그런데 정작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입니까? 20%가 채 안 되잖아요. 시나고그 회당에 가서 하브루타를 하는 사람들은 그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의도 우리보다도 더 강의식 교육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강의식 교육이 전부 토론식으로 하는데 여료자가 없어요. 우리 교육과정하고는 틀려서 그건 진도 부담이 없습니다. 한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극단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학기 시작했을 때 첫 페이지를 펴놓고 다음 페이지를 못 넘기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토론 수업을 해요. 여료자가 없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모르는 애들은 손 못 들죠? 제가 유심히 관찰했어요. 손을 못 들고 있는데 누가 한마디 답변을 하니까 거기서 어떤 착상이 떠오르니까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몰라도 누가 그렇죠. 친구 한 사람이 질문하고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그걸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질문을 유대인들이 많이 한다고 하지만 계속 물어서 손은 드는데 시키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것도 의아스러웠어요. 여러 가지 답을 자꾸 생각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질문을 단계별로 하면서 마지막에 핵심적인 토론이 가능한 질문 딱 던져놓으니까 온 클래스가 그냥 난장판일 만큼 토론을 해요. 나중에는 그와 같이 되는데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지는 않더라. 강의식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한 광역시 교육청에서 우리 종부도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선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냈어요. 이구동성으로 소감문이 이스라엘 학교교육에 가니까 하브루타라는 개념이 없더라. 그러니까 종교학교를 보냈어야 되는데. 근데 종교학교를 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현장 탐방 그네들은 종교학교보다 일반 학교교육이죠. 그렇겠죠. 제가 특강으로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학교교육에서 하브루타 본질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브루타 기본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여료자가 없다. 딴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 시간에 머리가 격동한다. 말을 못하고 있어. 그것은 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네들은 유대교를 믿든 안 믿든 역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역사가. 구약시대도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 수천 년 동안 집도 없이 어디 회당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탈무드나 책을 찍을 수가 있어요. 전부 암기해가지고 암기해서 암기한 걸 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1대1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낳는 순서대로. 그리고 그네들한테는 돈을 가져보준 내 돈이 아니잖아요. 강도당할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머릿속에 든 것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목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뿌리는 성경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걸로 그 신명기에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유대교를 믿고 안 믿고 종교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에 관계없이 그것이 정착됐다는 거죠.
거기 가보면 버스 정류장에서도 막 얘기하는 나중에 보니까 아는 분들인 줄 알았더니 모르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노인분 두 분 있어가지고 막 옥신각신하길래 나중에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에요. 다른 차를 타고 가요. 앉아서 뭐 얘기하다가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아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브루타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이게 오래 가지도 못하고 성공도 못합니다. 하브루타의 기본은 1대1 짝토론이에요. 하브루타라는 용어 자체가 아람어로 파트너잖아요. 네. 히브리어로는 그게 하벨인데 왜 아람어가 되냐. 그때는 아람어를 썼잖아요. 그 지역이. 그리고 제사장 중심에서 랍비 중심 유대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종교는 허용하는데 성전 짓고 제사를 못하게 하니까 공부하는 것으로 종교를 유지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랍비라는 게 생겼고 교육하다 보니까 1대1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1대1로. 그리고 하브루타가 종교학교에서도 본 시간이 아닙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토라 몇 장 또는 탈무드 몇 장을 50분 동안 토론하겠다. 그중에서 가장 선행을 베푼 자가 누군지를 준비해와라. 그러면 저녁에 텍스트를 가지고 하브루타 가지고 혼자. 그리고 그 다음날 시작하면 이제 친구들하고 짝끼리해요. 딱 끝나고 나면 누구야 하면 그때부터 이제 랍비가 통제하면서 계속 끝까지 결정이 안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모든 과목을 하브루타로 다 한다고 하면 진도를 못 나가요. 진도를 절대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놨냐면 우리 교육에 맞게 수업 모형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수업 모형이 짝토론, 모둠토론 기존에 해왔으니까 지금도 모둠토론 초등학교에서 나오고 짝토론, 모둠토론, 전체 토론을 거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짝토론입니다. 짝토론이에요. 그리고 짝토론이 길면 모둠토론이 없이 바로 전체 토론으로 갈 수도 있어요. 혹시 질문을 잘 하게 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질문도 지금 우리 이제 하브루타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로 하는데 사실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좋은 질문 만드는 방법이 널려 있습니다. 그것도 과목별로. 또 미국의 각 대학에서 만들어진 모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을 기억하고 질문하는 건 불가능해요. 리스트를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질문은 처음에 연습 단계에서는 메모해 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리얼타임에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질문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지금 이 사회를 살아나가요. 뭐 비즈니스 현장이든지 그렇죠. 협상을 해야 되는 예. 자리에서는 뭐 종이에 적다가 보면 시간 다 가버리죠. 타이밍이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질문을 지금 훈련을 시키냐면 육하원칙을 질문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 때부터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만들면은 최소한 6개는 나오죠. 그런데 텍스트에 다 규명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질문 만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추론, 가정, 유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가장 마지막에 한 요소를 더 추가한다면 이 사례 또는 이 사건, 이 내용이 나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많은 공부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종의 그 적용 질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왔다고 칩시다. 가가지고 선생님이 여기가 어디지요? 하면 무슨 공원이에요? 지난번에 와봤어요. 지금 뭐가 있지요? 하면 지난주에 꽃이 안 폈었는데 피었어요. 육하원칙만 가지고 물어보고 저 할머님들이 계시네. 왜 나오셨을까요? 심심하신 것 같아요. 뭐 하고 계시나요? 말씀 들어오고 계셔요. 그럼 거기에는 상황이 머리에 두뇌의 그림으로 그래픽으로 그려져서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우리 회로에.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교실에 들어와서 그 장소에 관련된 토론을 해도 할 말이 있어요. 이런 관점이 없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오는 겁니다. 질문을 안 하면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어요. 그렇게 돼요. 각자 다르게. 예. 너 이거 봤니? 그럼 난 못 봤는데 이렇게 되겠어요. 뻔히 있었는데도 그런 게 있었어 이래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가장 간단한 게 육하원칙이라 제가 그래서 자꾸 육하원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육하원칙을 가지고 오면서도 처음에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두 번째는 육하원칙에 상상을 시켜보는 거예요. 누가를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언제를 이게 여름이 아니라 한겨울이었으면 어디서를
우리 집 앞에서였으면 이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경우 수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닥칠 가능성이 있느냐, 또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경험해 봤다면 그때 지금 상황과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앞으로 닥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답들이 모아지죠. 여러 답이. 그러면 이제 그것을 모으면은 그 사례나 사건 가지고 토론했던 교훈이 거기서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선 그렇죠. 육하원칙으로 그냥 시작해라. 네. 그 말씀이죠. 그래야 쉽게 질문을 만들어요. 또 하나 질문을 지금 현재 단계가 지금 질문을 만드는 게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끌어올려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요. 질문은 많이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질문의 목적은 답이잖아요. 영원히 답이 없는 질문도 있습니다. 철학적 질문이 있겠죠. 그런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찾아야 되는 질문들이 우리 삶의 당면에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의 방향성이, 목표의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질문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죠.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을 미리 노트에다가 써가지고 하는 것이 훈련되면은, 이게 학습되면은 이것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무조건 못해요. 쓰라고 쓰는 훈련만 계속하면 또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단계가 지나면은 머릿속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해보면은 머릿속에다 질문 5개 만들면은 6개, 7개 만들다 보면 앞에 그 질문 잃어버리죠. 잊어버리죠. 그래 저는 앵커링이라는 기법까지 쓰라고 그래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 손에다 이렇게 눌러서 하든지 그건 안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메모를 한다면은 핵심 키워드로 딱딱 기억날 수 있게끔. 저는 지금 하브루타가 어떤 정신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문화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협회에도 계시고 다 좋다.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 방법론적인 거다. 기독교인은 그래도 구약이 관련성이 있는데 다른 종교도 많잖아요. 무종교도 많고. 이제 서구 교육은 일단 질의응답식 교육이 많죠. 질문을 많이 하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지금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아이 때문에 20분, 30분 대답하느라고 진도를 못 나갔다 이거예요. 그 절반 이상을 대답하느라고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육 방법 또는 이제 우리 정서 자체가 질문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또 질문을 받아도 그 질문에 대해서 꼭 대답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그저 위에서 가르치는 대로 해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좀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런 것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하브루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건 그네들은 생애 초기부터 부모들하고 대화하는 문화가 우리보다 나아요. 그 다음에 초등교육 단계부터 자기 주도적 공부가 돼요. TV 보다가 잠깐 드라마, 애가 뭐 게임 좋아하면 게임하다, 그런 걸 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주고받게 만들어야지 텍스트를 정해서 하면은 아이들한테 오히려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오늘 날씨 갖고도 시작할 수 있고 그렇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예, 이런 거 예, 갖고 할 수도 예. 있고 가정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예. 할 수 있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무슨 대화를 하면 본격적으로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텍스트를 갖다 놓고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 엮이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부모 말이 많아져요. 음. 들어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부모 말이 많아져요. 예. 그래서 하브루타가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브루타의 형식이 1:1 짝투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하브루타 페어드 스타디예요. 하브루타는 둘이잖아요. 예, 예. 페어니까 하브루타가 친구인데 파트너 2명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3명 이상은 하브루타라고 안 해요. 하브라라는 용어가 별도로 있어요. 이것은 소사이어티 개념인데 일반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교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에요. 3사람 이상은. 하브루타는 반드시 유대인은 둘 1대1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그 수학을 하브루타로 한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수학은 그래서 하브루타가 그게 또 효과가 가장 높아요. 친구 가르치기 모형이라는 건데 교사가 끝까지 수업을 않고 한 15분에서 20분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어보면 애들이 안 들어요. 친구끼리 지금 오늘 수업한 것 내용 중에서 서로 모르는 것 물어보고 답해줘라. 친구한테는 물어봐요. 또 설명해 주는 아이가 그 상대방 친구의 수준으로 알기 때문에 맞게 설명해요. 교사가 다 그게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설명을 해주다가 아 나도 잘 몰랐구나 하는 경우를 발견해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손들면 교사가 가서 해결을 해요. 이게 이제 메타인지죠.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설명해 주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생님한테 손 안 들어요. 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 설명해 줄 데 없어? 그러면은 이 짝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몰랐던 애들이 꽤 있어요. 우르르 몰려가서 책상에다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아는 애한테 그 설명을 들어요. 그래서 수학이 궁금한 것을 그 시간에 해결하기 때문에 수학 점수가 제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하브루타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군요. 처음에 그래서 수학도 이제 여러 가지 모형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브루타를 전파하면서도 실제 중고등학교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 봐서 성적 안 올라가면 방법이 없어요. 수학이 가장 효과적으로 성적이 오르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1대1로 시켜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브루타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하브루타답게 해야 이게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이유가 가장 최고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다. 둘이 1대1로 돼야 말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하면 어떤 말이냐. 대부분 서로 주고받는 질문이에요. 이 말과 생각과 질문이 가장 많은 것이 최고의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것이 1999년도에 인도의 수가타 미트라라는 교수가 벽 속의 구멍이라는 거 가지고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육 분야에서 노벨상이라는 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빈민가에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는 빈민가에 벽을 뚫고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해 놨어요. 그랬더니 금방 아이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오니까 금방 아이들이 모여들어요. 2분이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누가 하나가 다른 아이한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뭔지 가서 보니까 마우스란 이름을 모르니까 이 덩어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서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장치를 아예 영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학교도 없는 곳에다가 했어요. 그리고 3개월 있다가 방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저씨 누구세요? 내가 이걸 설치한 사람이야. 했더니 첫 마디가 컴퓨터 속도가 너무 느려요. 컴퓨터 바꿔주세요. 컴퓨터라는 용어를 알려준 바도 없고 60, 70명이 매일 만지작거리면서 프로그램 다운받아 놨죠. 영상 다운받아 놨죠. 이런 걸 벌써 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게 가장 자기주도적 학습인데 왜 일어나느냐. 호기심이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이게 뭐야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먼저 깨달은 애들은 또 말로 설명해주고 그런데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게 호기심 가지고 되겠느냐 그거죠. 그것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교과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으로 최고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내는 말과 생각과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1대1 토론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브루타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은 머리를 좋게 만들어야죠. 하브루타하고 토론한다고 해서 머리가 그냥 좋아지나요? 말만 많아질 수 있어요.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신경과학적 의미에서 얘기를 해요. 신경가소성. 그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뇌에 엄마 태중에서부터 인간이 태어날 때 뇌가 제일 크잖아요. 머리가 제일 커요. 그 중에서도. 평생 써먹어야 될 뇌세포는 이미 다 만들어져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신경세포와 세포가 연결돼야 시냅스라는 통로를 통해서 연결돼야 이것을 신경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연결된 것들끼리 신경회로 또는 신경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결정적 시기라고 해가지고
엄마 태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나이로 유치원 학령기에 거의 완성이 되는 걸로 봤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이면 이게 회로가 다 구성이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써먹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뇌 영상 장비가 발달하다 보니까 90살 먹은 노인도 뇌에서 새로운 시냅스가 만들어져요. 재조직돼요. 그래서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 재조직이 되느냐? 오감을 통해서 자극받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받을 때. 이때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회로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자주 쓸수록 유관된 부분과 연결망이 드러나요.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하면 예. 하브루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1대1 개념이다. 1대1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방법과는 좀 다르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또 이 하브루타를 하다가 보면은 뇌 가소성의 과학 원칙에 따라서 뇌가 발달한다. 당연하죠. 두뇌가 발달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예. 지금 해주셨어요. 이 하브루타 교육은 우리가 좋다는 것은 알고 또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은 다 알아서 교육 현장에 접목하려고 하는 시도는 참 많은데 그냥 무턱대고 적용해가지고는 이게 효과가 나기가 어렵다. 하브루타는 지금 이제 한국에 여러 가지 이제 하브루타 붐이 일어나면서 뭐가 진짜 하브루타냐? 이스라엘에서 배워왔으니까 하브루타냐? 그거 아니다. 그럼 진짜 하브루타는 뭐냐 하면은 1대1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짚어주셨고요. 1대1 짝 토론이 되지 않으면 3명만 돼도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제 하셨으니까요. 1대1로 이제 토론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이제 할 때에 학생들의 수준이나 편차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시간이 되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루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AM 1190 미주복음방송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웹사이트 igbc.net이나 모바일 앱 미주복음방송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하브루타로 행복한 인생을 검색하시면 지금까지 방송한 모든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연락하실 분은 714-519-9327 714-519-9327로 전화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